안녕하세요. 네, 선마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에 휴가를 좀 몇 군데 다녀오느라고, 많이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캐나다를 저희 언니를 방문하러 한 달 정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 언니는 이제 토론토 옆에 해밀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해밀턴에서 토론토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어, 캐나다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 달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제가 캐나다를 여태까지 이민을 하시라고, 이민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많은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민을 하시는 분들을 여전히 응원은 하되,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좀,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이제 갔던 토론토의 그 느낌은 많이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캐나다를 갔었던 게 나왔던 게 2018년 겨울이었거든요. 2019년 초반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4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곳은 토론토랑 해밀턴이랑 이렇게 있었고, 주로 있었던 곳은 해밀턴이었고, 이제 제가 친구도 만나고 또 예전에 살았던 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느라고 토론토를 갔었는데, 해밀턴에서 토론토까지 한 1시간,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갈 때는 이제 고 트레인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무래도 토론토가 좀 지역이 비싸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셔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토론토 일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커뮤트하는 기차예요. 그리고 뭐 이제 여행객들도 아무래도 토론토에 너무 그런 에어비앤비라든지 호텔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외곽으로 가셨다가 여행하실 때 오는 뭐 그런 용도로 쓰는데, 뭐 사람이 많을 때는 많았었고 또 없을 때는 없었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을 그 시기에 여름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또 좀 붐비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아무튼 그런 얘기도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고트레인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은 토론토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왜 토론토에 대한 제 생각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요. 제가 나올 2018년에도 물가가 굉장히 오르기는 했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체감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제가 또 싱글이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토론토에서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룸메이트도 뭐 있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집세라든지 아니 먹는 거라든지 이렇게 크게 아끼지 않았었는데, 제가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가보니까, 이제 특히나 가족이 있고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보니까 뭐를 하나하나 사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플러스 또 텍스가 따로 붙기 때문에 이 체감적인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자주 가던 한식당이 있었어요. 제가 다운타운에 살았었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한식당에 이제 친구들하고 가끔 가서 밥을 먹고 하던 그 가게를 제가 다시 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놀랬던 게, 거의 음식값이 한 1.5배? 많게는 2배까지 오른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먹었던 게 굉장히 간단하게 뭐 감자탕에, 그리고 자주 먹는 뭐 오징어 볶음이라든지 돈가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 메뉴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6, 70불이 나왔어요. 거기다 팁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1인당 한 30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더라고요. 외식을 하려면. 근데 뭐 거기가 굉장히 팬시하거나 뭔가 굉장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한식당인데 기본 한 명당 30불 정도 잡아야 한다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유학생 때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사 먹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아마 요즘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학교를 다니시면서 컬리지를 생각하고 있는 일반 20, 30대 분들이 가셔서 유학 생활을 하시기에는 꽤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충격이었고, 그거 외에 뭐 다른 물가는 이제 집값인 거죠, 집값. 제가 친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언니가 또 해밀턴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론토 집값이 너무 비싸고, 또 저희 언니는 결혼을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곽으로 가길 원했었고, 좀 조용한 도시를 가길 원했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제 친구가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는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뭐 거의 원베드는 한 2,500불 정도는 줘야 그나마 괜찮은 이제 뭐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렌트를 그렇게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또 제가 그때 있었을 때만 해도 제가 한참 유학 생활 할 때는 저희 아파트가 원베드룸에 그 컬리지, 영인 컬리지 딱 있었던 그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1,000불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물론 오르기는 했지만, 그때는. 근데 지금은 2,500불을 주는 콘도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굉장히 그 비어있는 아파트도 많고, 비어있는 새로 짓는 콘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집값이라든지 전체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토론토나 아니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텐트촌 비슷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노숙자는 아니고 그냥 뭐 멀쩡해 보이고 한데, 집값이 너무 비싼데 그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다니면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학교 일반 회사를 다니면은 집값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신입 초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결국에는 한 5,000불은 벌어야 집값 내고 음식값 내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5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벌어야 토론토에서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언니는 원래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형부가 미국 분이셔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저희 조카 뭐 교육이라든지 키우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한 경우예요, 작년에. 근데 저희 이제 형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아하셨다가 아마 요즘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물가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그런 받는 샐러리는 굉장히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직업군도 IT 쪽이어서 탄탄하고 경력도 오래되셔서 원래 굉장히 높은 페이를 받으셨다가 캐나다에 오면서 그게 확 줄어든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유학이라든지 이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될 만한 팁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계속 이제 영상에는 모든 분들이 다 가셔서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거다.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할 만하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캐나다는, 물론 앞으로 이게 쭉 갈지 여기서 좀 변화가 있어서 물가라든지 이런 게 좀 잡혀서 잘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아마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일반적인 유학 생활을 하시긴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단순한 정말로 난 고생을 좀 해서 그냥 워킹홀리데이로 1년 간다라는 게 아니고, 뭐 어학연수를 지나서 컬리지를 지나서 영주권을 따서 거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이제 따지게 된다면, 글쎄요, 저는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라고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제가 뭐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주변에 지인이라든지 캐나다에 사는 그런 분들에게 또 얘기를 들어본다면, 지금 캐나다가 이런 굉장히 법적인 거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은 예전만큼 그렇게 안정된 느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과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어떻게 저스틴이 계속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저는 정치 얘기는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쭉 이런 식으로 물가가 높아지고 집값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조금 뭐 그래도 유학을 가시겠다면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영어가 이미 한국에서 유창하신 분들, 영어에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어학원을 가지 않아도 그 1, 2년 어학원을 가지 않아도 바로 컬리지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서 바로 컬리지 공부를 마치고 잡을 잡아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은 뭐 가셔도 좀 가시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한국에서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기술직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IT 쪽이라든지 아니면 목공 쪽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핸즈온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좀 페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가시는 걸 한번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캐나다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해서 전문대나 뭐 가서 영주권을 따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페이를 받는, 예를 들어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아마 좀 시기적으로 지금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만큼 돈을 쏟은 거에 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캐나다가 현재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못 살아지는, 약간 이 중간에 그 중산층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유학이라든지 이민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서 가시면은 굉장히 고생하실 확률이 높고요. 일단 돈이 충분히 있어서 가지 않는 한은. 그리고 영어 스킬이 없거나 뭔가 기술적인 스킬이 없어서 가시는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따는데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지인 한 분은, 그분은 뭐 어학원을 마치고 전문대를 나와서 지금 잡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 그 영주권을 내어주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는 페이가 아직 아니라서 또 경력을 좀 더 쌓아서 영주권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근데 그 변수를 다 좀 예전에는 그래도 물가도 좀 저렴하고 살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물론 팬데믹 이후에 모든 분들이 비슷할 거지만, 모든 곳의 생활이 비슷하겠지만, 좀 팍팍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캐네디언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하다라는 게 유명했었고, 그게 굉장히 큰 캐네디언들의 매력이었었는데, 제가 한 달 있으면서 가는 뭐 마트라든지 뭐 가게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혀 그런 예전에 캐네디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느낌 별 받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팍팍하다? 예전에 캐나다의 느낌이 좀 많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포기하셔라, 뭐 유학을 포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또 법이 바뀌고 또 물가가 안정되고 이러면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에 조금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시기를 보고 그리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좀 더 일을 하신 다음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돈을 쏟지 않아도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딸 수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최대한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캐나다 이민은 조금 더 시기적으로 미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캐나다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도 굉장히 많고, 요번 한 달 갔다 오면서 좋았던 것도 있고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몇 번에 나눠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캐나다에 갔다 온 영상들은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영상,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아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제가 찍은 것, 그걸 정리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영주권이나 뭐 이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할 거고, 아무튼 연락을 주시면 제가 늦어도 꼭 답장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